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 이름이 정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선생님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정 선생님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 이걸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2023년 시험 보고 근무는 2024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라고 말을 보통 붙입니다. 2023년 공부를 해서 2024학년도에 합격할 프로그램을 고민 많이 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설정을 해서 1년 공부에 대한 합격 설명회로 이렇게 우리가 만났어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고 백신은 4차까지 다 맞았고 또 교육직이 있어서 미리미리 맞춰져요. 독감이라도 여러 가지 그런 상태고 여러분들 각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 도중에 실험을 해봤어요. 마스크를 제가 쓰고 수업을 했더니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 코미디인가 막 개그인가 이런 표정도 좀 아리송하고 그래서 공부를 집중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합의하에 그러면 수업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고 하기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방역에는 큰 문제 없으니까 여러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PPT 자료인데 지금 와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보고 있을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PPT 자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교육자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포인트에 특징이 있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시험 소개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기준 출제 경향입니다. 이 출제 경향을 잘 알아야 내년도 출제될 상태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출제 경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를 따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운전면허 가기 전에 왜 이렇게 실기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코스가 무슨 코스인지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임용고시도 우리가 말하는 임용고시 시험도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경향을 잘 파악하면 그 다음에 준비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내년에 설정된 커리큘럼입니다. 올해보다는 많이 바뀌었고 많이 좀 더 다듬어졌고 전문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략 제 생각은 1시간 이내 정도로 끝을 낼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고 그렇다면 한 2시간 가고 도대체 재미없고 존다 그러면 3시간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표정 관리 부탁드려요. 일단 모집 인원부터 보겠는데요. 요게 이제 올해가 2022년, 내년 2023년,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성취평가도 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라고 교육부 담당자가 아예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좀 바뀔 것이고 당연히 입시 제도가 바뀌면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중등학교급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만한 선생님의 자리와 위치들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실 게 필요하겠고요. 일단 2014년도 거의 한 9년, 10년 가까이부터 보면 100명, 140명, 220명 정도에서 대체로 207명, 그러니까 약 한 200명 전후로 전국 단위로 뽑았어요. 전국 단위로. 지역별로는 각각 좀 다릅니다. 매년 인원도 다르고 뽑는 해가 있고 안 뽑는 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 2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된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운이 좋고 열심히 하고
또 시류와 맞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융합이 되면 초수 합격이 되고요. 대체로 많은 숫자로 보자면 한 재수 2년, 2년 반, 3년 요 정도가 합격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이 임용고시예요. 뭐 초수 합격도 있고 심지어는 10년 합격도 있고 7년, 5년 합격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한데 포기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길면 길수록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공부 시작해서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 많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맨날 봤던 거, 배웠던 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풋풋한 의욕 뿜뿜 뭐 요 시기 때 좀 하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공부를 시작했다가 개인별 혹은 가정별 혹은 여러 환경별로 공부가 잠깐 멈칫됐거나 제대로 못했던 경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렇다면 마음은 초수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또 그 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가 다르니까 어쨌든 이왕이면 빨리 가자, 그런 입장이고요. 이러한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좀 잡았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부터 따셔야 됩니다. 얘가 매월 있는 게 아니고 1월에 있고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어요. 5월, 8월 이렇게 있어서 한국사 좀 따셔야 되고, 얘가 대체로 한 3주 정도 걸려요, 공부가. 요 3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막 치고 나가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공부 손을 놓게 되고, 또 이제 합격을 하더라도 벌써 같이 출발했던 동료들은 저만치 달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공부를 해야 할 때를 요거 하긴, 그런데 여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내 생각엔 지금이 12월 중순이라서 만약에 한국사 지금 안 돼 있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서 1월 달에 통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얘가 말로는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대체로 커트라인 그 아래에서 자꾸 떨어져요. 우리 미술과가 경제, 사회, 정치 쪽이 좀 약하잖아요. 고대 한국사 시험 딱 열면 빗셀무늬 토이 하나 막 나와요. 막 너무 반가워. 막 석가탄 나오고 와우, 막 이거 완전 합격이야.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정치 막 이런 거 어려워요. 경제 쪽 어렵고, 막 무슨 뭐 이렇게 단체가 많은지 그렇게 거기서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요거 한 2주, 3주 정도 무료 강좌 되게 많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빨리 준비하시고요. 요게 되면 이제 시험 보게 되는데 1차 시험이 교육학과 전공 합쳐서 20점, 80점 합쳐서 100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격한 사람들이 지역마다 1.5배수 혹은 2배수로 뽑아요. 모집 정원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20명 뽑겠다. 그러면 1차에서 한 40명 뽑고 2차를 시험 보게 하는 거죠. 그죠? 1.5배수만 뽑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모집 정원에 1.5배수나 2배수로 1차에서 뽑고, 그 사람들이 2차 시험을 보게 되면 면접, 수업 실현, 지도안, 실기 요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역마다 또 좀 차이가 나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도안 시험이 없고 대신에 수업 나눔 시험이 있어요.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울산은 지도안 시험이 있고요. 다른 지역은 지도안 시험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역마다 자기가 응시하고자 싶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요건 아시겠지만 우리 전공 A, B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A, B는 그냥 교시에 대한 구분인 거지 문항이 어렵거나 쉽거나 이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2교시를 그냥 A라고 하고 3교시를 B라고 할 정도입니다. 2교시에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해서 40점, 3교시도 4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편성이 기입형보다는 서술형이 좀 많죠. 그렇게 되고, 요 기출문제 확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기출문제라고 하는 그 바가 커서를 올리면 바로 뜨게 돼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답안지는 이렇게 돼요. 비포 사이즈입니다. 이렇게요. 4줄 정도. 한 문제를 4줄 칸에 다 쓰는 건데, 이 줄에 한 줄만 쓰지 않고, 가운데 있는 3줄은 무시하고 씁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여기 2줄씩 써도 되고요. 심지어는 여기 문항 9번 박스 안에 8줄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글씨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요즘 추세는 답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답이. 비교적 짧게 떨어지는 문제로 문제를 만듭니다. 요즘 추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이렇게 요 정도가 지금 모범적인 사례죠. 지금 요 분은 문항당 4점을 다 맞은 거예요. 4점, 4점, 3.5점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한 줄에 한 줄씩 이렇게 썼고요. 가로로 글자 수를 따지면 여러분들 글씨 서체 크기로 볼 때 한 줄에 평균 50자 정도면 됩니다. 평균 50자 정도. 남학생 같은 경우는 글자가 좀 크지요. 그래서 글자 수가 좀 적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좀 있고, 글씨가 예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독성, 판독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문장이 온문장이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문장이 조금 틀려도 미술관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장이 틀렸다고 점수를 깎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갈 키워드, 구, 절,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경향을 파악하자라고 하고요. 요 페이지는 지금 나간 프린트물이 없고요. 기출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보자. 조금 더 분위기를 좀 집중해보고 동기를 좀 유발하자는 측면에서 한 페이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기출을 보자는 거죠. 기출을 보면 여태 나왔던 경향, 그래서 앞으로 나올 만한 경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하기가 쉬워요. 어떤 시험이 무엇이 나올지만 알면 좀 더 쉽잖아요. 그런 측면이에요.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논의를 하고 연구한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시간 설명의 시간이라서 길게 할 수 없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건 기출 분석 강의 시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한 거를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합격선 분석이에요. 요거는 아직은 지금 올해 2022년 시험이 진행 중이잖아요. 1차 시험은 끝났고 이제 아직 1차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이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2차 대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업 실현 준비, 면접 준비, 그다음에 실기 준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고 작년도 기준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합격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22년 시행 합격선 이게 이제 올해 합격했던 올해 2월 달 이렇게 이제 합격해서 3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작년 시험인 거죠. 그래서 기준은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합쳐서 1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 공간상 이렇게 좀 나눴어요. 강원도부터 해서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지금 1차 기준이에요. 62점 정도 되는 거죠. 62점. 이게 최종선이고요. 62점 정도, 64점, 65점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하나 더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요게 이제 세로로 길게 된 자료라서 제가 중간에 끊다 보니까 앞에 먼저 보여드렸고요. 요걸 좀 보시면 서울이 1차 합격선이 71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100점 기준에 70점 받으면 지금 72점 받으면 1차 합격은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8점 받으면 합격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강원 63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 생각은
1차 시험 점수 목표는 교육학이 17점. 그죠? 전공이 55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72점 정도 되니까 전국 어디든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교육학 17점은 대체로 교육학을 좀 일반적으로 공부하면 15점에서 19점. 뭐 교육학 선생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쉬운 해가 있고 어려운 해가 있고 그래요. 보통 쉬운 해는 뭐 18, 19점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려운 해는 뭐 한 15점, 16점 받는 해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잡았고요. 전공은 55점 이렇게 잡으면 1차는 무난하게 어디든 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요 목표를 삼으세요. 저랑 만났을 때 55점 이상은 받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에요. 올해 시험 치렀던 걸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11월 달에 치렀던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이렇게 나누고요. 교과 교육학이 한 6문항 정도, 문항수가 좀 많이 있죠. 그 다음 교과 내용학이 16문항 이렇게 됩니다. 미술교육학이 한 3문항 정도, 교육과정이 1문항, 교사 방법평가가 1문항씩 나왔는데, 예년도는 얘네들 중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하나씩 나왔어요. 이렇게 좀 매년 좀 경향이 다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어떤 해는 방법이 나오거나 그 다음 해는 평가가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보통 문항수가 이렇게 되고 배점이 이렇게 되죠. 표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화, 동양화, 조소, 서예, 전각, 판화, 색채, 사진, 영상, 디자인, 공예 등등을 말합니다. 그런 거를 표현 영역이라고 그러고, 미술사는 동미사, 중미사 포함이고요. 한미사, 서미사 되고, 미학, 비평 포함인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사가 대체로 6문항, 교육학 이 6문항짜리들이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익숙해 둬야 됩니다. 어제 어느 선생님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을 했는데, 남은 12월 동안 제가 무엇을 하면 더 유리할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권한 것은 미교론을 기본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요게 기본서가 올해 출판된 책이거든요. 요 앞부분이 미교론 쪽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펼쳐도 그림이 하나도 없어. 숨이 막혀. 그러니까 여기에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뒤로 넘기면 이렇게, 언제 그림 나오지. 이때부터는, 와, 할렐루야, 간살모사. 너무 좋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요거를 앞에 부분을 12월 달에는 좀 봐두면서 익숙하게 해 두시면 1월 첫 출발이 미교론이니까 좀 수월할 겁니다. 이런 애들이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고, 이해가 되면서 암기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술사는 요 학원 쪽에 있는데 그림이 많아서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막 넘기면 무조건 그림에 막.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또 뭐 각각 그 논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개인차별로 미술사에 자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제 이렇게 실기 쪽에 자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긴 하는데, 대체로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12월 달, 1월이 시작하기 전 지금 한 보름 정도, 이때는 상권에 있는 미술 교육학 쪽 이론, 여기는 페이지 넘겨서 뭐 이런 게 있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장 혹은 단어 혹은 학자 이름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익숙해지게 되면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공 점수 55점 이상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그 좀 전략, 요거에 좀 집중해서 1년을 보내시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합격해요. 요런 각도로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올해 시험이 시행이 되고 나서 제가 대체로 미술과 미술 임용고시 노량진에는 강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정답 발표는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매년 그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렇게 정답 발표를 제가 하면서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올해 문제가 예년도 문제랑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제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답만 발표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거고 뭔가 방향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 요약하면 이렇더라고요. 2023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미술 과목 총평 이 부분은 그 올해 기출문제 정답 해설에 좀 실려 있습니다. 일단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은 미술과가 제일 늦은 상태예요. 다른 교과는 이미 2, 3년 전부터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즉슨 일단 과별로 특성이 있죠. 이미 학문적으로 완성이 된 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낼 거 다 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내고 우리 미술과는 계속 일종의 살아있는 나무 뿌리와 같은 특성이 있잖아요. 계속 작가가 작품을 생산해내고 그것이 또 비평이 되고 도록에 실리고 그것이 또 우리 학생들 교과에 실리고 이걸 가지고 또 석사 박사 논문이 나오고 하는 차라서 미술과의 특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나무 뿌리와 같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낼 거리들이 아직은 남아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다 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좀 오래되거나 혹은 중요한 것을 재차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문항수도 많아졌고 굉장히 강하고요. 전 교과의 동일한 추세예요. 기출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온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좀 더 일찍 보시는 게 좋아요. 좀 더 일찍 보시고 좀 더 세밀한 기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판 보시고 작가 보시고 유파 보시고 재료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강의 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기출문제 프린트를 하시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좀 묶어서 계속 좀 넘겨보는 거. 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넘겨보면 그래도 작품이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요령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답안이 짧아져요. 문장이 짧아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 암기 리스트가 필요하다. 암기 리스트를 1월부터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워나가고 암기하고 지워나가고. 리스트의 형태는 마음대로. 요즘 이런 거 여러분 잘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런 리스트 만들면 잘하니까 만드시고. 미술사 미교로는 필독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요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여태까지 방식대로 줄글로 줄줄 읽는 것보다는 요 책에서 요 페이지 요 단어 요 도판 이렇게 짧게 끊어서 표시하는 방식의 필독서 보는 거 요건 좀 많이 권하고 싶어요. 올해는 제가 봄에 필독서를 읽었는데 그거 이제 줄줄 읽었어요. 쭉쭉.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요 책에서 요 페이지에서 요 문장, 요 작품 이렇게 딱딱 끊어놓는 것들이 훨씬 공부도 부담 없고 리스트 만들 때도 도움이 되고 시험도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좀 많은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험을 보고 났더니 어땠어요? 소감 좀 얘기해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내가 받는 시험 봤는데 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1년의 공부로 1년 시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하다. 또 나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끌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잘 손뼉이 맞으면 좋은 박수 소리가 날 것 같아요. 1년에 가능합니다. 또 자기 관리 좀 하셔야 되고 어떤 그 루틴 1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레이스
막 1월, 2월 미친 듯이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3월, 이러면 다 퍼지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완급 조절해 나가면서 1년에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중에 영상을 듣는 여러분 또는 지금 직관에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 학기가 남아있거나 논문이 남아있거나 교생이 남아있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아예 못하게 돼요. 한 석 달 정도 못합니다. 논문은. 그러면 못하면 이게 완전 도루묵이거든요. 다시 오면 너무 새로워져요. 그런데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을 막 하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미쳐지는 거지. 막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없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요. 안 돼. 학원 가지 말까? 좀 더 자지. 뭐 이러다가 그 다음 주 또 결석. 그냥 이번 달 제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남아있거나 교생이 남아있으면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특히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체크. 공부했나요? 일어났나요? 논문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체크하는 스터디이거나 아니면 저 같은 멘토가 좀 확인해 주거나 혹은 집에 있는 부모님 혹은 친지 등등이 자꾸 이렇게 좀 따가운 관심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모의고사 문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하는 것이 올해도 확인됐어요. 올해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올해도 제가 여러분 앞에 좀 당당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그냥 바로 체감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주신 문제만 외웠어도 라는 말을 누구나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럴 것이고요. 이 부분 모의고사 문제 복습 암기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답보다는 좀 정확하게 외워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커리큘럼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감독님, 제가 이렇게 발이 불편한 게 살짝 찍혔을까요? 안 찍혔겠죠? 말로 해버렸네? 발을 조금 다쳐서 예상치 못하게 한 3주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이렇게 불편하면 1월부터는 다시 또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막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건강하게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요. 강의 안내, 연간 강의가 묶여서 아마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월별로 방법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는 이제 필수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으로 보이지 않도록 저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앞에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성실한 모습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시키는데 누구보다 진심이다 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고 결과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의 추수는, 결국 강사들의 1년의 추수는 내가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시험에 나왔느냐 이거든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추수, 저를 응원해주고 친해지고 서로 좀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공부가 사실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이게 분명히 외웠는데 돌아서면 까먹거든. 그럴 때는 정말 황당해져요.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좀 따뜻하게 좀 버텨주고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적중이거든요. 요거를 열심히 내년에도 아주 성실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모토는 쉽게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재미있게. 대신에 설명할 내용은 꼼꼼하게. 이제 내 영역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옛날에 한 5년 전에 공부했던 영역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임용 공부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임용을 멈췄다가 한 5년 만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이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자기가 공부했던 2017, 18년도보다는 너무 내용이 넓어졌다는 거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고, 방향 관점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2014학년도부터 이렇게 됩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가 11문항 정도가 적중이거나 부분 적중이거나 도판이 맞았거나 이렇게 돼요. 요게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왼쪽에 노란색 세로가 올해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 A형 1번부터 쭉 오른쪽에 있는 세로, 요게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로 제시했던 문제들 번호들입니다. 7월 4주 B형 8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어요. 요렇게 해서 쭉 보니까 요렇게 A형, 그 다음에 B형 이렇게 다 건드렸어요. 거의가 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 봤거든요. 그래서 2022년 연간 제가 수업을 했던 강좌별로 적중을 어떻게 했는가 봤는데 1월달 기본 이론반에서 20개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제 그제 이제 지금 2차 반 수업 실현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분이 영상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영상으로 모습을 찍고 제가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해줘요. 수업 실현 피드백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 해주고 또 이분은 또 현재 그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 수업도 잘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 해주고 마무리. 혹시 또 질문이거나 다른 말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얘기했어. 알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일요일 강의를 지금도 듣고 있는데 1월달 하신 게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저도 반가워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일요일 강의가 이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 4월달에 기출 분석에서 12개를 건드렸어요. 올해 시험 문제 중에. 그 다음에 5월부터 우리가 문제풀이 시작했는데 5월달 문제 6개, 7월달, 8월달 문제 8개, 9월, 10월 14개, 마지막 11월달에 4개. 그리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2월, 4월, 6월, 8월 공개 모의고사를. 거기서 6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도합, 합하면 70개 정도를 계속 반복, 중복 해서 총 23개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한 19개를 70번 정도 계속 건드리고 또 가르쳐주고 또 시험 내주고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농사 잘렸다, 열심히 했다 하는 게 저 스스로도 뿌듯하고 내년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년 공부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거로. 요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요거를 보면 여기가 우리 다음 카페, 우리 카페. 다음 있죠? 다음 들어오시면 미술 임용고시 정샘 하면 이렇게 카페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정의원시청, 여기는 정의원시청합니다 하면 다 정의시켜드려요. 제가 정시라서.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라서 서로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자 해서 이제 실명제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요. 요 부분 여기 이렇게 내려가 보면 요 공지사항 뭐 이런 쪽에 영상 이렇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중 비교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요 부분이 여러분들 아까 봤던 요거예요. 요 페이지. 조금 전에 봤던.
그래서 이제 A형 왼쪽은 기출문제, 오른쪽은 제가 했던 거. 요게, 요런 목록이 좀 나와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올해 올린 겁니다. 2월, 4월, 6월 공개모의사 맞았고, 5, 6월, 7월,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왼쪽이 기출문제, 오른쪽이 제가 냈던 거. 왼쪽이 기출문제, 오른쪽이 제가 냈던 거. 왼쪽 기출, 오른쪽 제가 냈던 거. 요건 심지어 물어보는 요 문장도 똑같았어요. 농담 삼아 수강을 했던 어느 선생님이, 자칫, 우리 선생님 혹시 경찰청에 일단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고 재밌게 웃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일이죠. 왜냐면, 일단 사실은 제가 적중한 것과 여러분 합격은 사실은 약간 별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적중을 해도,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가 다 되도록 해서 입에 떠넘겨줘도 본인이 삼키지 않으면,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암기하지 않으면 합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적중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앞에서 내가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막 독촉하고 책은질하고 따뜻하게 또 감싸주고 하는 역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공부 어려워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이제 관리반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 시험 임박해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서로 막 의지하고 막 전우회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박자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틈남 있으면 이렇게 좀 카페에 오셔서 여기 최근에 올라온 거 이렇게 요거 전부 다 요걸 좀 클릭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중국 화파, 오파 작가가 똑같고 막 이렇게 제가 이거 영상을 좀 열어봤어요. 이 수업할 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런데 이제 소주 지방 나와가지고 저 소주 못 마셔요 라고 수업하면서 얘기했더라고. 오파, 온파 지역이 소주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끝나고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소주 썼어요. 소주. 그래서 왜 소주? 했는데 저도 이제 수업하고 지나갔으니까. 그랬는데 영상을 제가 들어보니까 소주 지방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요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화면을 이렇게 쪽맞춤으로 해드리면 조금 전에 본 거, 요 자료예요. 요 자료에는 요 부분인데 이걸 제가 조금 크게 하면 요게 지금 제가 22년 5월 제 18강 32분 53초 33분 09초에 요걸 설명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요 53분 33초 이때 저 소주 못 마셔요. 소주 지방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저도 좀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지금 요것은 1년 공부를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 이건 요약해서 한 몇 페이지 정도 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몇 페이지 이렇게 실어 드렸어요. 요것도 A형 12번.
이거는 아마도 우리 수업 들었던 학생들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그 나파법 신문.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림만 다르지 정답은 똑같고 작가가 똑같은 거. 그래서 특히 나파법의 신문, 왁스 뭐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만 풀었지 않았을까. 전 그 부분은 자신합니다. 자, 이제 2023년도 합격 출발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짜는데 제가 임했던 어떤 기준. 첫 번째, 일단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으로 커리큘럼을 짜자. 이런 입장에서 출발을 했어요. 두 번째, 이왕이면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주자. 그런 커리큘럼이 좋다라는 입장에서 구상을 했고요. 1월부터 시험까지 편안하게 재미있게 꾸준히 공부가 좀 연속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또 까먹게 되고. 그래서 연속성, 유계성, 공부의 효율성이 있도록 커리큘럼 좀 구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구상을 했고, 이왕이면 좀 재밌는 방법이 없을까. 커리큘럼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 막 일주일에 교육학 돼야지, 전공돼야지, 이걸 4일, 5일씩 공부하면 막 공부가 지겨울 수 있잖아요. 힘들고. 이럴 때 우리 미술교과로서 좀 재밌는 방법, 좀 재밌게 일주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법을 기준을 삼아서 커리큘럼을 좀 짜봤어요. 끝으로 누가 뭐래도 가성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뭐 솔직하게 가성비 있어야 돼서 사실은 요걸 다른 학원들과도 비교를 우리 차장님이 좀 했고, 그러면서 저랑 협의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그런데 이제 좀 기회가 안 돼서, 좀 운이 없어서, 혹은 국가가 이 인재를 몰라줘서 합격을 못 시켜줬다. 그래서 내년에 나에게 또 오게 되는, 좀 마음적으로나 공부적으로 의리를 지켜주는 내 수강생들이 다시 왔을 때, 그래도 내가 뭐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또 믿고 찾아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성비, 효율성, 경제성을 추구한 커리큘럼을 짜보자 해서 짠 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될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커리큘럼인데 요렇게 짰어요. 요게 올해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론 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아까도 보셨지만 1월달, 2월달 배웠던 이론 강의에서 기출문제 나올 정도니까 얘를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재미있게 석 달을 가자. 석 달 동안 공부를 시키자. 이론 강의를. 그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기출문제가 작년도에 우리가 2달을 했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문항수가 너무 많으니까 200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무려 한 20여 년짜리 문제를 보니까 2달에 보니까 굉장히 빡빡했어요. 벅차고. 그런데다가 올해 문제가 또 추가됐잖아요. 따라서 2달로는 이건 어렵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4월, 5월, 6월 석 달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아울러서 올해 시험 문제를 보니까 정말 틀려서는 안 되는 기초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학생들이 좀 틀리고 막 그랬어. 학생들이 착해서 그런지 이 출제위원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건지 나는 좀 속상하지만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5, 6월 달에 꼭 풀 80제를 기초 문제 풀이 중심으로 갈 겁니다.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로 5, 6월 달에 끝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는 영역별 문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한편 필독서를 올해는 3, 4, 5, 6 넉 달을 하면서 2달 간격으로 수강을 하게 했더니 좀 경제적 부담이 좀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냥 1달 간격으로 단과로 가자. 그 다음에 필독서를 이미 봤던 학생도 있지만 또 다른 책을 새로 봐야 되는데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단가로 가고 수강료를 최대한 낮춰보자 라고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필독서를 1달로 단위로 끊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요때 1달에 끝내는 교과서 분석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좀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하면서 모르는 도판들도 교과서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판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이후 공부가 좀 수월할 것이다 라고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에는 용어 사전에서 많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예상이 좀 되거든요. 기출문제 봤더니. 그래서 용어 사전을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제가 좀 원고를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만 다듬으면 되는데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판 계약도 했고, 그래서 용어사전 출판을 하고, 7, 8월 달에 용어사전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때 문제풀이 기간이라서, 용어사전을 같이 공부하면 공부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용어사전만 별도로 보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얘는 거의 100의 수준이야. 두께도 이만해. 한 3권 쌓아놓으면 딱 100의 높이거든요. 대체로 기억부터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또 얘를 보면 따로 보고 문제풀이 따로 보면 의미 없이 각각 놀아요. 이거 물과 기름처럼.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과 함께 문제풀이랑 용어를 같이 보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용어 사전은 앞에 보는 것보단 문제풀이 때 같이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올해 했던 관리반의 변형, 그 100일 적중 암기반을 좀 운영할까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할게요. 그 다음에 공개모의고사는 4월, 6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줄이 메인 강의라고 보시면 좋겠고, 밑에 있는 줄은 서브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합격 쉽게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왕이면 빨리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좀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고민하고 여러 사람하고 의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다음에 결론 내린 1년 커리큘럼이니까 함께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각 단위별로요. 일단 1월, 2월이 올해는 기본 이론 강의였는데 내년부터는 석 달. 그래서 15번 이상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일렬 강의에서 20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은 일렬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1년을 좌우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는요, 요 교재를 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요 교재를 쓸 건데, 요 교재를 수정 보완한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이 교재는 아시겠지만, 미술과에서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 책이 제일 좋습니다. 학생들이 써봐서 알아요. 공부해봐서 알고. 제 책의 장점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백과사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미술 임용고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펼치면 요 페이지로 끝나요. 어디든. 그래서 여기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딱 끝납니다. 여기서 딱 끝나서 공부하다가 엎어지고 커피를 쏟아도 여기서 끝나요. 괜찮아요. 요게 그런 게 장점이고, 요런 것 때문에 편집 디자이너 별도로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을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보기 괜찮을 겁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룰 거고요. 시험 포인트를 제가 콕콕 잡아줄 겁니다. 콕콕. 아마 영상을 듣는 1, 2월 수강생 중에 영상을 듣는 분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1, 2월 강의를 올해 공부 늦게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내년 준비하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요일 강의 지금 영상 듣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 아마 들으면 알 텐데 올해 맥피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시험에 나온 걸 콕콕 잡아줄 겁니다. 재밌게 해드릴 거고요.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드리는 게 1, 2월 강의가 될 겁니다. 1월에 배운 내용이 임고에 나온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은 조금 전에 보였던 이 책이고 요건 심화 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그만한데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내용이 다 이렇게 암기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책이 인기가 좋아서 절판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찍을지는 고민이고 찍게 되면 조금 프린트를 넘겨서 좀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안 그러더라도 뭐 이걸 재판에서 찍어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암기하기 굉장히 좋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화서. 이 심화서에는 2차 수업 시전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까지 들어가 있고요. 우선은 기본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기본서. 그리고 1, 2월 달은 첫 주부터 기본서에 수정 보완한 프린트가 나갈 거고요. 우선은 기본서만 준비하세요. 4, 6월 달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요게 12문제 건드렸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것도.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올해도, 내년에도 기출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드리는 기출 분석 강의는 다른 강좌 혹은 다른 과목에서 하는 기출 단순한 해설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제보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방식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산해 주거든요. 문제의 주제를 확산해 줘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건 첫 주만 들어보시면 알아요. 샘플 강의만 보시면 알아요. 다릅니다, 요건. 그리고 이제 역대 기출문제 전부 다 건드려 드릴 거고요. 확장해서 주제를 뽑아 드릴 거고. 교재는 올해 출판한 것이 있는데 요게 오탈자가 좀 있어요. 오탈자가 있고, 이제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인쇄하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가 작성 방법이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아니라 작년 시험 B형에서 로댕 문제에서 작성 문제가,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그 박스가 좀 빠져 있어요. 그 외에는 소소한 오탈자가 좀 있는데 정오표를 제가 포함시켜서 프린트를 해드릴 거고요. 요게 싫으면 각자가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원에 가서 그냥 기출문제 다 프린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한 끗 시리즈로 이렇게 2월 단가, 미교론 중미사, 3월 단가가 한미사, 서미사, 그 다음에 4월 단가가 교과서 분석. 출판사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필독서 공부는 뭐 이제 필수니까 꼭 준비를 좀 하시고 2차 때도 교과서는 필요하니까요. 이때 미리 좀 사 놓으시는 게 좋겠고, 교과서는 보통 한 2월 달에 많이들 사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국정교과서 뭐 이렇게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외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봐야 될 참고도서 목록이에요. 요 정도는 좀 빌려서 보거나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보거나 사거나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됩니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임용 공부는 거의 다 건드린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학교 훈련 하반기 정말 중요한 이제 시간들이죠. 요 시간대부터 이렇게 이제 용어 사전을 이렇게 할 거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부터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용어 사전 1권, 2권, 3권, 4권, 외에 5권이 포함되어 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요약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문풀 커리큘럼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5월 문풀부터 이렇게 해요. 올해 5월 문풀은 실전 모의고사처럼 수준이 높았는데 내년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좀 막 힘들게 힘 빼지 않고 기초부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영역별 정리, 영역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
파이널 정리. 이때 풀었던 문제가 시험장에 나옵니다. 가장 뜨끈뜨끈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문풀 커리큘럼 시리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누가 뭐래도 적중이 목표죠. 그렇게 되고요. 기초, 심화, 실전, 마무리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월달이 기초, 7, 8월이 심화, 9, 10월이 실전, 그 다음에 마무리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이거 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거고,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정쌤 문제만 외워도 합격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은 요 시절에 여름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참가자 100% 합격 목표로 적중 암기반 운영할 겁니다. 올해 10월, 11월 달에서 한 8회 정도 제가 문제도 드렸고 자료도 드렸고, 여기서 이 교실에서 관리형 독서실처럼 운영을 했는데,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바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좀 모이자. 올해 좋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정말 인성이 좋은 분들. 뭔가 경쟁의식이 생길 법도 한데 서로 자기 자료 보여주고 같이 나눠보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달래고 어떤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물론 제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화장실에서 머리 끄댕이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선에서는 정말 전우회가 쌓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사실 필요해요. 그게 공부는 어쨌든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암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혼자 가는 길이 외롭거든요. 그런 거 서로 의지하는 그런.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풀이, 토요일날 배우는 본시학습 문제풀이, 무조건 문제만 받고 풀고 틀리고 막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막 헤매고 했는데, 관리반에서 이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중요했고 어떤 용어를 외워야 되고 라는 거를 정리해 주니까 훨씬 공부의 방향이 서서 좋았습니다. 이걸 왜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안 했는지 아쉽다 하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의 관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출근을 해서 성적 관리도 하고 문제 복습을 좀 시키고 스터디 상담 함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마지막 시험 임박해서 한 석 달 가보자 하는 프로그램을 짰고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렇게 일단 학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모토는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00% 합격시키는 목표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연간 커리큘럼 1년에 합격할 수 있다는 목표. 기초부터 심화까지 가자. 문제풀이는 반복하자. 공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걸 찾자.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 이걸 추구하자 하는 것이고, 조금 다르게 열심히 하시는 거, 무조건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말고 나올 만한 것만 하세요. 미술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하세요. 학예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일 학습, 주간 학습, 월간 학습을 복습 중심으로 하고요. 메타인지 학습.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요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공부 방법은 매주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바뀌어요. 바뀌는 게 맞아요. 미술 교육론 공부 방법과 서양 미술학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죠. 그렇잖아요. 도판이 있는 영역과 도판이 없는 영역 어떻게 공부를 똑같이 해요? 그렇죠? 도판이 없는 글로 된 영역은 아침에 공부하는 게 맞죠? 도판이 있는 건 저녁에 해도 조금 덜 졸리잖아요. 저녁 7시 이후에 도판이 없는 글로 된 공부책을 펴는 순간 얘는 어느새 자장가가 되고 있고, 내 머리는 숙여지고 있고, 내 눈은 감겨서 에스키스하고 있고, 눈을 떴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좀 융통성 있게 바꾸세요. 어떤 방법이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그냥 편안하게 찾으세요. 시간 허비하지 않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좀 커리큘럼 자기 시간 좀 짜는 것 간간히 공부 안 될 때 이거 좀 써보는 게 한 1주, 2주 정도 써보면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또 치우고 또 공부 안 될 때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 자기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행방불명된 시간은 어디인지 자기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도 좀 있거든요. 분명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때 뭘 했더라 이런 거. 그럴 때 구멍이 난 상태이니까 그걸 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최종 합격을 해서 철저하게 개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줌을 격주 간격으로 했는데 저는 되게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줌에서 공부 방법도 상담하고 중요한 주제도 알려드리고 또는 공부한 거 암기, 증문즉답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좀 했더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줌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편성은 2달 간격으로 바꿔줄 거고요. 스터디가 이미 편성이 돼서 서로 마음이 맞는다. 그러면 그거 계속 이어져 가게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N수생, 기수강생, 초수생 따로따로 어쨌든 한마디로 개별 관리 하겠다는 거예요. 개별 관리. 초수생은 초수생대로 질문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저한테 질문하면 이해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연구실에 앉혀놓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카페에 질문 칸이 되게 많아요. 좋은 질문도 많고 좋은 답도 많고 제가 답을 안 달아드려도 아는 사람이 답을 달 수도 있고 면대면 질문도 괜찮고 줌으로 전화 혹은 줌으로 질문도 괜찮고 모르면 꼭 질문하세요. 초수생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게 바보. 차라리 질문하는 게 좋아요. 기수강생 일단 마음이 힘들 거예요. 이제 아마 다다음 주 1차 발표가 나오고 막 이럴 텐데 힘들 텐데 그런데 이거 길게 보면 사실 이거 잠깐이거든요. 잠깐이에요. 제 남자 조교 선생님이 7년만 합격했어요. 남자 조교 선생님이 7년 동안에 자기 후배들이 계속 합격을 했어요. 학교에서 봤던 후배들이 같은 학교 후배들이 계속 합격해 나갔어요. 이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마지막 합격하기 전해에 이분이 남자다 보니까 일단 4년 동안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저한테 왔죠. 와서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떨어진 이유는 남자다 보니까 떨어지면 그 다음에 기간제를 해. 그리고 시험을 보면 아슬하게 떨어져. 그러면 이악 물고 그 다음에 공부해. 지역을 또 잘못 써가지고 다른 지에 썼으면 합격할 거를 또 떨어져. 그럼 또 기간제. 이게 막 악순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해에는 안 되겠던지 선생님 저 갖고 있던 자료 다 불태웠어요. 하고 이만큼 쌓였던 자료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없애고 새로운 책으로 제가 준 책으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 적고 형광펜 칠하고 붙이고 했거든요.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연구실에 껴안고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이 저쪽 서쪽의 그 해안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1년 그 평점이 1.5점씩 남들보다는 더 받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 인사고과가 자기 후배보다 높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절이 좀 아프고 힘들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다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영상이 돌아가지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제 1기 제자가 올해 장학사가 되셨어요. 우리 카페가 올라와 있어요. 교육 전문직 장학사 됐습니다. 장학사를 말하는 뺐고 교육 전문직 이렇게 합격했습니다라고 합격 저기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이분 제가 4명인가 학생이 있을 때 가르쳤는데 여자 선생님은 서울에 합격을 했고 요분은 경기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노란진 역 앞에서 서로 막 이렇게
그거 뭐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춤추는 거 껴안고 막.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떨어지면 힘듭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보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을 거니까 기수강생, 오래 안 됐던 학생들은 조금만 힘내서 다시 가면 바로 지금 7부, 8부 능선에 와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에 올랐을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올해 수강생들 힘내서 같이 합시다. 같이 힘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더 이상 실패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도 첨삭 꼼꼼하게 해드릴 겁니다. 첨삭 채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카페 오시면 카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요. 1월 달부터 유튜브 또다시 찍어 드릴 거예요. 공부 주제 같은 거. 좀 짧게 찍어서 어디서든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미술랭 가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다시 내년부터 다시 또 한번 가동을 할 거고, 인스타그램도 내년부터 가동을 이렇게 지금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랑하고 싶어요. 장학사도 배출한 판에 합격생 요만큼 배출하고 있고요. 기출은 늘 이렇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연수장에 여러분 이름 명패가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1년간 열심히 함께 뛰어볼 생각입니다. 함께 합시다. 꼭 합격하시고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궁금한 점, 사소한 것도 좋아요. 잠깐만 돌아가고 있죠, 영상? 네, 괜찮습니다. 저 마스크 때문에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심화서, 네. 개정, 원고는 다 되어 있어요. 원고는 되어 있는데 저의 특성이 조교 선생님이 있지만 이렇게 조교 선생님한테 막 타이핑하거나 이런 걸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심화서 원고는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심화서 내고 좋죠. 공부하기 좋고. 네. 심화서랑 용어사전은 기본적인 워드 작업은 다 끝난 상태예요. 조금 더 이제 교정하고 좀 추가하고 올해 기출된 내용 좀 더 추가하고 요럴 상태이고요.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2023년 나올 생각입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은요.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안 물어보면 내가 물어본다. 질문. 안 물어보시네요. 제가 물어봅니다. 준비해 주세요. 떨리죠? 제 이름이 뭐예요? 네, 외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부르실 때 그냥 정 선생님 하고는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저기 경상도권 정쌤 해버리면 철수야 하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시간 한 15분 정도 찍었습니다. 1년 준비 잘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따끈따끈한 밥 차려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1월 달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말씀 안 드렸네요. 그 1년 그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가 아마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아마 많은 혜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게 기수강생한테 문자가 갈 텐데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학원이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영상을 듣는 수강생들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24일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학원 홈페이지 같은 데 자꾸 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미술임용고시 정쌤 연간 패키지 혹은 패키지 이벤트 몇 프로 할인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짧아요. 그때 등록하면 굉장히 좀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하시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가성비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얼굴이 좀 못생겼지만 좀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익명으로 수업 듣는 거 후기 같은 거 듣고, 여러분의 질책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많이 좀 소통하자 하는 측면이고요. 판서는 노량진에서 과목을 초월해서 최고다. 그건 자신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슬쩍. 학원, 실기학원이나 학원 주변에 정쌤 수업 들어봤어? 판서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판서 잘할 거고, 흠은 좀 얼굴이 좀 못생긴 거. 요거. 잘생겼어. 가슴이 또 찡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감동시켜 주시네요. 그거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것 다 드린 것 같아요. 힘내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출문제 풀어보시거나 보시고 미교론 좀 넘겨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